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책 몇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고전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책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권의 책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고, 책 한 권이 개인의 세계관을 바꾸고, 개인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되면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역사를 바꾼 책으로 침묵의 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에 살충제의 한 종류인 DDT의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972년에 정부는 살충제인 DDT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오고 1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지만 이 책 한 권이 인류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살충제인 DDT의 오염에서 전 세계를 구한 것이죠. 만약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집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의문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살충제의 피해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준 메시지가 강력했는데요.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출간된 지가 거의 60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1960년대에는 아무도 환경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이첼 카슨이라는 생물학자가 봄이 왔는데도 꽃이 피지 않고 새가 울지 않는 미래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쓴 책이 바로 침묵의 봄이었어요. 지금은 환경학의 고전이 된 책이죠. 이미 60년 전에 생태계 파괴와 환경 재앙에 대한 경종을 울려준 책이었어요. 이 책의 출간으로 사회 환경 운동을 촉발시킨 결정타로 평가되고 있는 책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기도 한데요. 침묵의 봄에서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대 하나라도 쓰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미 60년 전부터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은 한 개인의 관심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어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발간되고 나서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요청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내게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환경운동이라는 세상을 바꾼 고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엘고어가 환경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엘고어가 말하기를 침묵의 봄이 출간된 날이 바로 현대의 환경운동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1962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는 살충제인 DDT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기약 같은 거 뿌리시면 머리가 어지럽지 않나요? 레이첼 카슨이 이 책을 쓰게 된 집필 동기가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부가 모기를 방제하기 위해서 DDT라는 살충제를 숲속에 살포를 했는데요. 모기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쓴 친구의 새들도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가 죽었는데 사람이라고 안전할까요? 새의 죽음을 보던 친구는 이 살충제 DDT를 사용한 당국에 항의를 했지만 당국은 살충제인 DDT가 무해하다면서 항의를 묵살하고 맙니다. 그걸 계기로 레이첼 카슨은 4년 동안 연구한 끝에 침묵의 봄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농약이나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화학약품의 위험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때였어요. 이 살충제인 DDT의 영향력이 단순히 모기나 새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죽이게 된다는 레이첼 카슨의 용기 있는 연구로 인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같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하고 같이 읽기 좋은 책으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입니다. 이 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개인적인 경험과 믿음에 의해서 집필된 책이지만 1960년대 히피와 환경운동가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책이에요. 어쩌면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슨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책은 간디와 마틴 루터 킹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데요. 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현실 문명과 거리를 두고 약 2년 2개월 동안 홀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간 경험을 쓴 책이에요. 우리가 또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누구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실현해낸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인데요. 그야말로 2년 2개월 동안 호숫가 옆에서 통나무집에서 자연인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먹을 것도 자기가 구해오고 땔감도 구해오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구했다고 하는데요. 2년 2개월 동안 자연인으로서 살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삶을 간소화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이 정말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었네요. 그 자연 속에서 이 저자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보여준 자연에서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러니까 자발적 빈곤의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니멀리스트의 선구자인 셈이죠. 근데 이 책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생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반전운동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이 월든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소한 일로 삶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결국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는 1960년대 반전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꾼 고전으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사회에서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고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함께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